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 계시죠? 네, 최근에 금리가 엄청 오르다가 국채금리가 단기 급락을 했죠. 한 일주일 정도 급락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금리 떨어지면은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되게 지금 위험한 국면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과거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금리가 조정을, 하락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추세적인 반락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반락이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래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몇 번 제가 한 두어 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단기 급락할 때 소개시켜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급락, 코스피 서울 아파트 위험하다. 그리고 배경에는 제가 핸드폰에서 캡처한 3년물 월봉 차트가 있네요. 자, 지금부터 순서를 1년, 3년, 5년, 10년, 30년 이렇게 다섯 가지 차트를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보면서 그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조정을 받았거든요.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그 뭐랄까 추이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뭐랄까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증권시장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좀 암울한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볼게요. 자, 1년물입니다. 1년물. 1년물이 이거 없어졌네. 잠깐만요. 또 없어졌어요. 여기는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놓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에러가 난 거예요. 이게 해놨어도 얘가 제가 모니터가 이게 메인 PC에 6개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가끔 가다가 인식을 못해요. 네, 이제 됐어요. 자, 다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되죠? 선이 보이네요. 자, 차트 볼게요. 1년물이 금등을 했다가 별로 그렇게 10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가 막판에 가서 급등을 했거든요. 다른 거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빠졌죠.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많이 빠졌나요? 별로 안 빠졌죠. 일단 나중에 주봉 월봉 같이 볼게요. 자, 이건 1년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년물, 우리의 주력 3년물이 여기서 엄청 올랐다가 일주일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서 조정받았어요. 하락했어요. 그 대신 이거는 엄청난 급등에 따른 자연적인 조정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옛날 금리로 돌아간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년물 볼게요. 좀 더 장기물입니다. 5년물 딱 보니까 여러분들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그쵸? 다시요. 3년물. 자, 1년물 보세요. 조금 빠졌죠? 제 마우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년물. 그래도 좀 더 빠졌죠? 그 다음에 5년물. 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그 다음에 10년물도 많이 빠졌어요. 이거 급락했어요. 그 다음에 30년물도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니까 좀 감이 안 와. 그래서 이번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1년물.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난 볼대를 세운 다음에 조금 빠졌네, 일주일 동안. 이건 빠진 것도 아니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년물 볼게요. 3년물은 그래도 꽤 빠졌네요. 그쵸? 꽤 빠졌어요. 그 대신 그 전에 오른 게 얼만데, 그쵸? 엄청 오른 다음에 이 정도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년물은 좀 더 많이 빠졌네. 그쵸? 일주일 오른 것보다 더 빠졌네요. 그쵸? 요거. 그 다음에 30년물도 많이 빠졌네. 밑창을 많이 뚫었네요. 그리고 또 10년물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쵸? 이번엔 30년물 볼게요. 30년물 짠 하니까 30년물도 10년물 정도랑 비슷하게 좀 빠졌네요. 그렇지만 얘는 3년물, 5년물 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죠. 자, 그러면 다시
주봉을 보는데, 자 보세요. 일봉 일단 최근에 오른 거에 대한 반락을 볼게요. 자, 오른 거에 대한 조금 빠졌죠? 3년물 엄청 올랐는데 조금 빠졌죠? 그 다음에 5년물 그래도 이런 엄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좀 많이 빠졌네. 그 다음에 10년물은 많이 올랐긴 했지만 확 빠졌다가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이번에 엄청 빠졌네, 이번 주에. 그쵸? 그 다음에 30년물 가장 최장기물을 볼게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 많이 조정을 받았네. 그리고 또 최근에 엄청 좀 어느 중간 정도 올랐다가 많이 빠졌네. 그래갖고 거의 전고점 왔어요, 이거. 자, 이번에는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보면 1년물 엄청 올랐네. 진짜 엄청 올랐죠. 여기까지 엄청 올랐어요. 그것도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3년물 볼게요. 3년물 와, 얘보다 더 올랐네. 그쵸? 더 올랐죠? 그 다음에 조금 빠졌죠? 자, 월봉의 크기를 보세요. 1년물 아주 조금해요. 지난달 월봉에 비해서. 3년물도 조금 크긴 크지만 이 월봉에 비하면 택도 아니죠. 그 다음에 5년물 볼게요. 5년물. 아이고, 다시 5년물은 오른 거에 비하면 되게 많이 빠졌네요. 그쵸? 직전 3년물에 비해서. 자, 10년물은 더 심할까? 10년물은 심하네. 자, 보세요. 5년이라 보세요. 5년 오른 것보다 10년물 덜 올라요. 보세요. 덜 올랐죠? 덜 오른 다음에 많이 빠졌네. 보세요. 이거 일주일 동안 한 달치의 절반 이상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30년물 볼게요. 최장기물. 짠 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네. 근데 왕창 빠졌네. 자, 이렇게 보니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단기물일수록, 1년, 3년물일수록 엄청 오른 다음에 조금 빠졌어요. 그 다음에 5년, 10년, 30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많이는 안 올랐는데 조정은 많이 받았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온 걸 볼게요. 좀 이따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1986년부터 여기 빨간 게 10년물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3년물이에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죠. 초록색. 요거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이 미국 10년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있죠. 연두색 쭉 빠졌다 올라온 거, 요거는 미국 10년물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장기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거, 이거. 그쵸?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장기 저항선을 이때 실패하고 이때도 실패하고 빠졌는데, 이때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곧장 돌파를 했죠. 즉 장기 저항선 돌파를 했죠. 빨간색. 그 다음에 눌림목 받고 있죠. 즉 얘는 지금 상승 트렌드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이 하향 추세선을 돌파했거든요. 40년 만에 지금 우리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년물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밑에 있던 파란 것도 여기 저항선을 돌파한 거거든요. 근데 10년물이 여기서 얻어맞을 때 얘는 조금밖에 안 빠졌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얘도 세지만 3년물은 더 셌죠. 자, 그러면 그전에는 빠질 때 코로나 때 10년물도 빠졌지만 3년물이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식처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채권 가격, 금리 서로 반대다 말다. 헷갈려.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그냥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한번 보세요. 일단 10년물 금리가 덜 빠진 다음에, 여보세요. 이 저점을 안 깼잖아요. 근데 얘는 이 저점을 깼잖아. 그쵸? 여기서 코로나 때 얘는 덜 빠졌는데 얘는 와장창 빠졌죠. 왜 그래요? 기준금리를 내렸거든.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을 하고, 장기금리는 향후 경기 전망에 따라 연동을 해요. 자,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는데 10년물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3년물이 더 세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왜? 3년물이 급락을 했잖아. 금리 폭락, 채권 가격 급등, 하여튼 헷갈리니까 한 가지로 통일합시다. 금리 올라가는 거. 자, 금리 떨어지죠. 얘는 덜 떨어지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파란색이 좀 급하게 올라가.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는 빨간색이 많이 조정받는데 얘는 조금밖에 조정 안 받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얘는 더 세게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가까워졌어. 이거를 표시한 게
이거예요. 이거 코로나 이후에 이게 보세요. 빨간 게 우리나라고 파란 거는 미국이에요. 자, 금리가 벌어지죠. 장단기 이제 금리 차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벌어져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단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간격이 좁혀지죠. 이격이 좁혀진다고. 그럼 이격이 좁혀지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가 제로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금리 역전이고, 역전이 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역전이 나면은 미국 보세요. 역전 났을 때 몇 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다니까. 어떻게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이게 미리 장단기 금리차가 빠져가지고 금리 역전 현상이 나냐. 신기하죠?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나? 만드는 놈들이 미리 알고 이걸 금리차가 이렇게 좁혀졌던 건가? 라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뭐 택도 아닌 얘기죠. 자, 그런데 일단 요 차트로 일단 간단히 장기 추세랑 3년물과 10년물을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요 차트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1년, 3년, 5년, 10년, 30년 5가지 차트를 핸드폰 캡처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거를 좀 확대시켜보면 이거예요. 위에 거는 보자. 요거는 위에 거는 10년이고요. 요거 밑에 건 3년이에요. 아무래도 장기 금리일수록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얘랑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좀 Y축을 위에 좀 벌려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들러붙어 갖고 보기 막 헷갈려. 이게 늘러붙는다고요. 제가 뭘 보려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장기 지지선, 저항선 돌파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거기서는, 여기서는 이게 직선이잖아요. 직선이에요. 직수의 함수의 식이 있잖아요. 1차 함수예요. 왜? Y축이 로그거든. 로그에서는요, 직선으로 표시가 돼요. 1차 함수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산술 차트예요. 5%, 5.5%, 6%, 6.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곡선으로 나타나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로그 차트에서의 직선은 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셨어요. 뭘 컬컬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장기 저항선이에요.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쫙 내려오잖아요. 여기 저항받고, 여기 저항받고, 그 다음에 근처 갔다가 가장 바깥에 좀 이게 P2예요. 이게 P2. 얘가 P1이에요. 물론 얘도 P1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P2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의 점을 이은 게 직선이었는데 그거를 지수함수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돌파했다니까. 여기서 한번 얻어맞았잖아요. 이때도 얻어맞고 이때도 얻어맞고 다 얻어맞고 얻어맞았는데 이때는 많이 안 빠지고 빠지는 척 하다가 확 돌파를 했어. 그 다음에 눌림목이에요. 즉 이 추세예요. 이 추세.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절 빠지고 많이 오르고 덜 빠지고 저는 이렇게 간다고 봐요. 앞으로 한참 동안. 근데 3년물 보면요. 볼 때 보세요. 엄청 세게 뚫었죠. 그 다음에 조정이 좀 덜 받았죠. 10년물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3년물은 덜 빠졌다고. 그러면 얘의 차이가 좁혀지겠죠. 이때 차이보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한 게 요거예요. 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차트인데 이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미국 다우, 코스피, 니케이가 있거든요. 주황색 있죠. 노란색이 우리 코스피예요. 그다음에 연두색이 다우예요. 다우. 여기 써 있어요. 다우. 그다음에 여기 하늘색 있죠. 하늘색. 요거 니케이예요. 자, 근데 지금은 주가 차트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보시면 요 선 있죠. 요 파란 선은 10년물이고 여기에 분홍색 선이 따라다니죠. 요게 2년물이에요. 단기금리. 여기서 보세요. 요게 10년물이고 요게 2년물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2년, 장기 10년, 단기 2년 요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빨간 차트가 10년이고요. 연두색이 3년이에요.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우리나라 금리, 요 밑에 두 가지는 미국 금리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엄청 벌어졌죠. 여기 장단기 금리차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엄청나. 근데 여기서 갑자기 늘러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거의 제로가 됐죠. 여기서도 제로가 되고. 여기서 보세요.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갈 때 분홍색이 떨어졌다가 급하게 올라가죠. 급하게 올라가면서 얘를 넘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왔어요. 서프라임. 보세요. 2008년도 여기 하늘색이 미국 리세션 구간이에요. 미국 경기순환에서 리세션 구간. 그 다음에 여기 2001년도
여기서 또 리세션 한번 왔죠. 근데 여기 장내 금리차가 역전이 났죠. 이게 뭐예요?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나스닥이 5,200인가 5,900인가에서 1,600까지 떨어졌어요. 폭락을 했어. 폭락을 하면 꼭 문제가 터지죠. 처음에 빠질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줄 알았지. 근데 계속 폭락해갖고 3년을 빠지니까 그 닷컴 버블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 오기 전에 한 6개월 1년 전에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90년도에 여기 니케이는 그 전에 빠졌고 코스피도 먼저 빠졌지만 부동산은 일본이 90년 2월 달에 폭락을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20년. 우리나라 노태우 때 그 90년 4월에 상투 쳤어요.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축 대부조합이 위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89년에 생기고 나니까 90년에 저축 대부조합이 있었다. 그리고 또 엉뚱하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폭락이 있었다. 91년도에 아니라 89년 말에 미국,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폭락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90년 전후로 해가지고 부동산 주식이 다 위기가 왔어요.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는 금리 역전 현상이 있은 다음에는 여기가 닷컴 버블 후유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을 때 미국 서프라임 사태가 좀 이따 났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서프라임 사태가 난 게 아니고 케이스 실러 지수가 폭락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리먼이 파산했잖아요. 어쨌든 그 1년의 과정을 우리는 서프라임 사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 2019년에 미국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역전 현상은 언제 나타나냐면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밑에 게 더 빨리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늘러붙는 거야. 늘러붙으니까 역전 현상이 생기겠죠. 물론 그 다음에 폭락하고, 왜냐면 위기가 왔거든. 위기가 오면 또 정부에서 또 돈 풀고 기준금리 인하시키니까 이때도 서프라임 때 금리 떨어지는 거 보세요. 무섭게 떨어졌죠. 역전 현상은 언제 발생해요? 금리가 얘는 완만하고 얘는 급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은 금리 역전 현상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거든요. 미국은 그나마 좁혀지긴 좁혀지는데 좀 덜 좁혀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아까 보셨듯이 10년물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3년물이 더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차이가 좁아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일주일 지났죠. 이번 달 일주일 지났는데 여기 한 달치예요. 여기 한 달치. 한 달 만에 이렇게 좁혀졌다고. 왜 그래요? 10년물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10년물 이렇게 오르고 요렇게 떨어졌는데 3년물은 요렇게 오르고 요렇게 떨어졌어요. 이해 가세요? 올라갈 때는 3년물이 더 급하게 올라가. 근데 떨어질 때는 10년물보다 3년물이 덜 떨어져. 그러니까 얘가 좁혀지는 거라고. 얘가 좁혀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얘가 진짜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고 만나버리면 여기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 이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자면, 여기서 보시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자, 미국 금리 좁혀지는 거에 비해서 벌어질 땐 더 벌어지고 좁혀질 때는 우리나라보다 덜 좁혀졌네요. 그쵸? 그러면서 보세요. 다우존스 엄청 올라가죠?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니케이도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일봉에서 하루 이틀 빠져서 그런 거지 월봉에서는 살아있더라도, 제가 일본과 대만은 살아있다니까. 월봉이 좋아요. 근데 중국과 홍콩과 코리아는 지금 망한 그래프라니까. 보세요. 이거 지금 쟤네는 지금 사상 최고치 뚫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5개월째 빠지고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걱정은 지금 요소수 사태 때문에 물류 대란 나가지고 우리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덜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아서, 물론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추세적으로. 근데 조정을 받을 때 단기 금리는 안 떨어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빨리 단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는 엄청 오르는데
단기 금리는 오를 때 엄청 오르고 찔끔 떨어지고, 지금 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오르죠 지금. 이거 국채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코스피나 서울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거의 어떤 하나의 일단이 요소수 사태 아닌가. 뭐 코로나야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요소수 사태는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에다 90% 이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휘청거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중국 월봉이랑 우리 코스피랑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서울은 덤으로 빠지는 거야. 서울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지금 투기 세력, 그다음에 건설사, 그다음에 폭등 유튜버들, 그다음에 카르텔 이런 쪽에서 계속 버티면서 심리 유지시키면서 매물 잠그고 막 그러면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제게 장단기 금리차 좀 간단히,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 차트가 많았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자, 위기관리 여러분들 잘 하시고, 진짜 세상이 좀 흉흉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중국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자기 주위 관리 잘 하시고, 부채 관리 특히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뭐 다주택자들이야 뭐 한 두 채, 사 채 빵원이 돼도 돈 벌어 있는 거고 재산이 많잖아. 근데 문제는 영끌 해가지고 하나 겨우 사가지고 지금 몇 년 있다가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하고 전세 갭 투자해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심조심 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올렸네요. 자, 또 뉴스거리 있으면은 또 제가 여러분들께 잽싸게 차트와 함께, 저는 비주얼이죠, 차트. 그냥 말로 떠드는 거는 일단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어. 돼지나 소는 되는데 말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